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2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7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정묘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제 병화에 이어서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요. 월령 자체는 미월 동일한 미월에 태어난 정화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을 먼저 보는 것, 다음으로 월령을 대비해서 보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연주를 위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연주를 그다음에 이 일주를 위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주를 위주로 봤던 것은 옛날 서자평 이전 시대 고법 시대에는 이 연주를 위주로 또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서자평 이후부터 이제 신법 시대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연주를 위주로 보는 것은 좀 어떤 사주 기룡을 볼 때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합당하게 타당한 이론을 도출해 놓은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나범 오행 같은 거 이런 걸로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띠별로 무슨 띠는 좋고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봤고요. 그나마 좀 체계적인 어떤 학문을 체계적으로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서자평 이후부터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령을 대비해서 사주를 보는 방식이 제일 그래도 좀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좀 체계화됐고, 그래도 좀 이제 적중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나아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령을 놓고 보고 나머지 여섯 글자의 배합을 놓고 보는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주의 주인공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빼놓고 나서 뭐 다른 거 뭐 시주의 무슨 격이다, 뭐 연주의 무슨 격이다, 이런 것들은 되게 부차적이고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이론들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가르치는 이 틀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은 명리를 공부하는데 좀 그나마 좀 시행착오라든가 어려움을 좀 겪지 않고 꾸준히 쉽게 좀 가장 빠르게 공부와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아닐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뭐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주를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 정도면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정화라고 하는 것, 미월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주 전반적인 체계가 어떻게 짜여진다 이렇게 보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는 것도 문제가 돼요. 뭐 한두 달 만에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명리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한 1년은 꾸준하게 빼먹지 말고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1년은 공부해야 명리학이라고 하는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라고 하면 뭐 공부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학습했던 선행자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정화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저께 병화를 공부하면서 정화를 또 언뜻 설명을 했죠. 자,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양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화가 있는 것이니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양화죠. 그래서 태양과 같은 태양 지화라고 병화는 살펴보게 되겠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이 선생님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병화가 꼭 태양입니까? 정화가 꼭 뭐 촛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화하고 병화를 같이 비교 분석한, 서로 상대되는 개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화, 정화, 등촉지화, 태양지화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빛과 열이 있다라고 하면 이 태양이 음화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드로메다 성운 이 외에도 태양 수십 배 되는 그런 더 뜨거운 항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 이 태양은 음화가 되는 것이죠. 음량의 개념은 뭐예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런 것들이 크게 뭐 꼭 병화는 태양이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불로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에 대비되는 개념, 인위적이죠. 사람이 일부러 좀 약간 불을 피우는 듯한 그런 거죠.
산불이 나더라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라든가 불을 지펴서 잘못돼서 실화라고 하죠. 일부러 실화라고 해서 불이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무가 산에 너무 빽빽하다 보면 바람에 의해서 나무끼리 마찰을 일으켜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화되는 그런 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연 발생적인 불, 그 다음에 병화는 자연 발생적인 불, 정화는 인위적인 불,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하늘에 있는 태양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수소 핵 융합 발전을 폭발 같은 걸 해가지고 스스로 빛과 열을 만들어내지만, 하늘에 있는 태양이 아닌 달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존재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정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항상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그래요. 생아자라고죠. 생아자가 인성이고요. 참고로 아생자라고 하는 것을 있어요. 생아자는 나를 생하는 것이고요. 아생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죠. 내가 생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식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생아자하고 아생자하고 약간 헛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어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인성이 될 것이고, 지지로 묘목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인성이 해당이 되는데, 이건 양목이 되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 인성이 있지만 이건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떤 인?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 묘목은 음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편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 인목 이렇게 정인인 양목을 좋아하고요.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생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승목이기 때문에 젖은 나무는 불을 피우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통적으로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뭐가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생화죠. 뭘 생화죠? 목생화, 화를 생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게 되면은 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꺼트릴 수 있다, 불을 질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로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재성으로 어떻게 돼요? 파재해야 된다. 재성을 갖다가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걸 갖다가 용재파인이다라고 해요. 용재파인이라고 하면 그 뜻은 뭐냐면, 재성을 써서 인성을 파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인성을 파는 것이 왜 좋을까, 왜 나쁠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서 인성을 파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요거하고 또 대비되는 개념이 탐재파인이라는 걸 수 있어요.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거는 용자, 쓸 용자죠.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해서 쓰는 거고, 여기는 탐자예요. 탐자. 무엇을 탐낸다, 욕심낸다, 탐식, 탐욕 같은 거 할 때 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재성을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뜻이죠. 용재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똑같이 파인, 인성을 파한다 하더라도 여기도 파인이고요. 여기도 파인인데, 이때는 재성이 용도가 있어서 인성을 파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재성을 탐하느라고 내가 필요한 인성을 깨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재 파인은 좋은 것이지만 탐재 파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사주 명식이 있는데, 간목일간이었는데 인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월에 태어났는데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천간으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간목일간 같은 경우에도 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수다목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다는 목부, 수범, 목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이제 간목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일간에 상관없이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일간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을 망치죠.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욕심, 생각이 너무 많게 되면은 자식을 갖다가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든다? 마마보이로 만드는 그런 폐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제가 사주 분석 특강에서 마마보이인
인사주라고 하는 것을 아마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주가 바로 마마보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은 뭐냐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적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성으로서 목이 많게 되면 재성으로서 목을 절제시켜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정화가 필요한 재성은 금이죠. 금 중에서도 경금이 있어야지만 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신금 같은 경우에는 목을 억제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끼로 나무를 장작을 패야 되는 것이지 반지라든가 면도칼 같은 걸로 장작을 패면 신금이 무너지지 나무는 그대로 있게 되죠. 그래서 나무를 억제하는 용도는 음금인 신금보다는 양금인 경금의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정화의 특성이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정화의 배합이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월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간목 미월, 을목 미월, 그 다음에 병정화 미월, 그 다음에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미월 각각 설명하는데 미월이라고 하는 원령 자체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 뭐가 바뀌었죠? 주인공이 바뀌어질 뿐이요. 이 자리가 간목이 오느냐, 을목이 오느냐, 아니면 병화가 오느냐, 지금같이 정화가 오느냐, 무기경신인게 어떤 일간이 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지만 배합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화인 정화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니까 주인공에 맞게 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월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화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자, 사계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계월은 사계절과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사계절은 춘하주동 계절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미월을 이렇게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 절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진술충미월이 다 토왕절이라 다 똑같은 계절 같지만은 진월 개념 다르고요. 술월 개념 다르고 그 다음에 축월 개념, 미월 개념이 달라요. 특히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에 배속된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도 왕하지만은 남방은 어떻게 돼요? 화가 왕하니까 열기도 있죠. 그래서 고온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미토라고 하는 토는 뭐예요? 이것이 습토일까요? 건토일까요? 이거는 마른 땅, 건토 내지는 조토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마른 땅이 뜨겁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온하면서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꼭 이런 거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마침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러한 환경에서 정화가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오미 전반적으로 화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또 이걸 구분하게 되면 4, 5월과 미월은 좀 개념이 좀 달라요. 같은 남방의 권역이 있다 하더라도 4, 5월은 그야말로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4월에 태어나거나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한 그런 때에 태어난 것이 되지만 정화 이렇게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이제 화의 기운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기 때문에 정화의 어떤 그런 특성이 열기가 완전히 식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점이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죠. 그러면 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생토하죠. 화생토. 화가 토를 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간인 화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토가 많아지게 되면 내가 생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기운을 토가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아기를 낳으면은 부모님이 아기를 갖다가 키우는 거지만 반대로 아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부모님의 기운을 내가 그 어둠으로 있어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생하는 것이지만 다른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때는 생이 아니라 이거는 설기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게 되면 그거는 그야말로 설기가 강한 것으로 놓고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나거나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설기가 어떻게 된다? 심각할 경우에 태과 내지는 설기 과다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 설자나 이 설자나 같은
뭐 설사할 때 그런 설사인데 기를 설한다라고 하니까 기가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운동 열심히 하게 되면 기가 보충이 됩니까? 기가 빠져나갑니까? 힘들죠. 당 떨어지게 되면은 뭐 손발도 떨리고 어저께 등산 갔는데 당 떨어져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발산시켰기 때문에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당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힘이 들죠. 이것이 설기인데 운동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게 되면 기운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이 설기태과, 설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당 떨어지면 사탕을 먹거나 아니면 초코바를 먹거나 빨리 저 편의점 가가지고 뭐 이게 뭐 에너지 드링크라도 얼른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약한 일간 나를 갖다가 빨리 당 보충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쇼크가 오게 되면 잘못하면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기과다, 설기태가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냐면 약한 일간을 돕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건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것이 있겠죠. 정화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인데 정화라고 하는 건 특성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있다라고,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화가 미월이 태어났을 때는 설기가 과다하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간목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이런 상태에서 뭐 사화라든가 지지로 오화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이제 아무리 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구성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미월이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이런 때에 간목은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간목은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땅도 촉촉하게 되고요. 나무도 물의 생을 받아야지만 간목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국세가 미월에 정화는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인성인 목이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때 목은 다른 목보다는 간목이라든가 내지는 임목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좋겠고요.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 수가 천간으로 투출할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괜찮고요. 만약에 지지로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해수, 자수 내지는 또 뭐가 있냐면 신금 같은 것이 있어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중에는 암장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안장된 임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로 있을 때는 해수, 자수, 신금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천간에 투출될 때는 임수가 투출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개수가 투출될 때는 이 정화 옆에 여기 월간이라든가 시간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연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수가 7살인 개수가 정화를 갖다가 파극하는 힘은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좀 위험은 좀 떨어지겠죠. 물론 이제 천간에 임수, 천간에 개수가 있을 때는 지지로 뭐가 있어야 된다. 역시나 해수, 자수, 신금 내지는 유금 같은 데에 이 수가 뿌리를 얻어야지만 개수가 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목을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든가 개수 같은 것, 임수 같은 것이 배합이 된다라고 하면 미월의 정화는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사주가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 명식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대운이 어떻게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사주가 좋은데 운세가 안 좋은 것도 그것도 나쁜 것이고요. 사주는 좀 비록 안 좋다 하더라도 운세가 좋으면 차라리 그것이 더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주라고 해서 사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대운과 세운의 운의 흐름을 꼭 잘 살펴야지만 전체적인 사주를 볼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대운, 세운을 보지 않고 뭐예요? 일주로만 가지고 사주를 본다거나 일주 아니면 그 사주만 이렇게 놓고 보아서 그 기둥을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운과 세운까지를 잘 살펴야지만 그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 한번 다시 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명식을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보도록 하죠. 여기는 다 정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시 보게 되면은 정화라고 하는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요조 사지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놓고 봤을 때 어저께 병화는 양화였고요. 오늘 정화는 음화고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토에 해당이 되죠. 양화가 음토를 보게 되면 상관격이지만 음화인 정화가 미토를 보게 되면 음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격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장간은 원령에 있는 지장은 항상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화, 을목,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화가 투출됐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비경격이라고 놓고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정화만 투출돼 있다라고 하면 그냥 기토를 가지고 똑같이 식신격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 이렇게 투출됐을 때는 이거는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을목이 투출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편인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원한적인 미토의 본기인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식신격인데, 그러면 이렇게부터 볼 수가 있죠. 을목도 투출하고 기토도 투출했을 때는 선생님 어떤 격을 잡습니까? 라고 봤을 때 이때 격을 잡는 순서는 초기, 중기, 본기 순으로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본기가 투출되어 있으면 무조건 본기를 갖다 잡는 거예요. 같이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초기를 잡는 것이 중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본기가 우선시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걸 갖다 격을 잡는 것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것도 지장간에 있는 글자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 그냥 월지 자체를 격을 잡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격을 잡는 기본적인 순서죠. 이것도 강의를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요 격 잡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예요? 날마다 격 잡는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몇 번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강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제 일진 강의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데서 돈 주고 배우는 것보다는 좀 더 알차게, 그 다음에 굳이 크게 외우겠다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이렇게 스스로 입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시는 것이 제일 편안하면서도 명리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쉬운 건 뭐하면 무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좋은데,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거 내가 계속 혼자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러면 이거는 들으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좀 학습 방법을 제가 채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정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정화일간이 미월에는 화는 물론 기세가 약하진 않지만 토에 비해서는 일간은 약하고요. 토는 세력을 크게 얻었죠. 원령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일간은 약하고 식신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했던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시 토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화토 진상관 격으로 놓고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식신격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상관격은 또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것이 정축에다가 만약에 또 기토까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식신이지만 이거를 갖다가 식신 3개 있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상관이다 이렇게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설기가 왕해지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겠고요. 사주국세가 매우 고운건조하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목도 생겨주게 되고 조우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오늘의 명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지 있습니다.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가 목을 필요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이렇게 을목, 묘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 쓴목, 물기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정화를 갖다가 그 다음에 생조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묘목 같은 경우는 풀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볕단이라든가 고추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화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불이 탈 때는 좀 잘 탈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오래 타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미월에 묘가 이렇게 있으면 묘미가 이거는 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준삼합이라고 하죠. 준삼합. 원래는 해묘 미가 있으면 원제는 삼합이 되지만 이렇게 글자 하나가 빠지더라도 뭐 일단은 본기인 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삼합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미월에 묘목을 갖기 때문에 목은 좀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목이 좀 많아지게 되면 정화를 생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목다화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이렇게까지 이 상황에서는 그거를 염두에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수. 자, 아까 말씀드렸던 천간에 수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만 임수가 아닌 개수가 투출할 때는 어떤다? 좀 떨어져 있었으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화 옆에 이렇게 착 붙어 있죠. 근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약한 개수가 아니라 자수의 뿌리를 둔, 여기 연지에 있는 자의 뿌리를 둔 개수이기 때문에 이 개수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좀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좀 약해진다 하더라도 일단 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수가 능히 요 정화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칠살로서 수극화해서 요거를 정화를 꺼트릴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 정계충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어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정계충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천간은 극이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서 개수가 정화를 극한다 이렇게 해서 수국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굳이 정계충으로 쓰셔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리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개수를 어떻게, 이거 개수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예요? 칠살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중화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 마치 정화 모닥불 촛불이 내리는 비에서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폐단이 있게 되죠. 지지에 있는 묘목 가지고 개수를 갖다가 살인상생하기는 공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생시에서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정화가 위태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화가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면 어떨까요? 자, 자수가 다시 있고요. 여기도 자수가 있고 경자년에 경자시가 되겠네요. 경자가 두 개 있다고 해서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고요.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된다? 글자 한두 자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짜임을 놓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경자가 두 개 있어서 흉하다기보다는, 자, 개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지금 정화가 타고 있는데, 촛불이 타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현상이죠. 근데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기게 되겠고요. 연지와 시지의 자수가 있어서 개수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 정화는 머지않아 어떻게 돼요? 꺼져버릴 수가 있겠죠. 조년에 좌절할 수도 있다라고 명리서에는 표현하게 됩니다. 이거 천간으로는 칠살무제라고 그래요. 칠살무제. 칠살이 있는데 무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 칠살무제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있는데 제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간에 있는 개수가 칠살이 있는데 천간에 목이라든가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있어서 얘를 제해주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은 금밖에 없고 개수는 얘를 공격을 하는데 방어 장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경자시 택일 받아서 좋다고 웃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신해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로 이거는 해묘미 목국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천간으로 개수를 갖다가 방비할 방책이 하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해묘미 목을 갖다가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금수가 있어서 개수가 이렇게 세력이 있게 되면 이 개수를 방비할 방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신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은 것이 뭐냐면, 무토가 있으면 개수를 갖다가 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예요? 정화 입장에서 무토는 상관인 것이고요. 개수는 뭐예요? 칠살이니까 이걸 상관 생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화운을 만나서 토와 화가 좀 살아나게 되면 좀 그래도 사주 국세는 좀 갖추게 되겠죠. 이렇게 목화운, 천간으로 모구는 좀 불리하더라도 지지로 오는 모구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토가 파를 당하게 되면
충국을 당하게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무신시를 제가 봤을 땐 대운만 좀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데, 기우시 같은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정화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식신이죠. 그래서 식신으로서 살을 제하게 되니까 이건 상관생제가 아니라 식신생제 하는 것으로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묘유상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제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묘유상충하게 되면 그나마 묘미 목국 해가지고 정화일간이 그래도 목의 생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묘유상충하게 되면 정화가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우시, 경자시, 신해시 이런 시들은 별로 좋지 않은 생시가 되겠고요. 그나마 갑진시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간목유록에 투출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가 일간 자체를 극하려고 하더라도 목이 있게 되면 이거는 살을 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성으로서 살을 화한다고 해서 살인 상생하는 그러한 국세가 됩니다. 살인 상생하게 되면 물론 이제 칠사를 일단 중화시켜서 좋긴 하겠지만, 사람이 많이 인내하고 참고 자기 수양하고 마음 공부하고 하는 그러한 좀 생각이 많이 그런 마음 자세가 많이 필요하죠. 무시지 인성이 있으니까 또 인성을 용신으로 써야 되니까 사람 자체는 모질지 않고 착하고 어질고 그런 사람이죠. 좋은 사람입니다만 세상을 살 때 풍지평판은 좀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칠살이 있기 때문에 칠살의 영향력을 받는 중에 내가 그걸 갖다가 내 편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극단에서 그 안 좋은 환경을 갖다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잠재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지고 있는 능력자라고 볼 수 있지만, 결코 삶이 좀 쉬운 그런 삶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그렇다고 해서 갑진시가 나쁘냐? 좋은 사주죠. 신의 기후, 경자 이런 생시보다 훨씬 좋고요. 신축시도 이건 좋은 생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을사, 병호시 정도, 정비시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은 생시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신해시, 경자시보다는 정비시가 좀 낫겠지만, 을사 병호시는 일단 뭐가 됐건 간에 정화가 사라든가 5에 뿌리를 두고 병화 투출하게 되면 일단 칠살은 어떻다 치더라도 내가 일간이 세력이 왕하게 되면 칠살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얻게 되니까, 이런 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렇게 생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 계묘시 제가 봤을 땐 별로인 것 같고요. 갑진을사 병호 이 정도 생시가 좀 좋지 않을까. 선생님,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가 있어서 한 번만 요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임목도 있고 묘목도 있어서 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생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역시나 뭐냐면 이거는 관살이 혼잡되면서 관살 혼잡되는 것을 갖다가 정화가 다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주일 수밖에 없겠고, 역시라도 개수가 있는데 제함이 없는 칠살무제인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이왕이라고 하면 이민시보다는 이 세 가지 생시를 얻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민시 같은 경우에도 경자, 신해시 이런 시보다는 조금 낫겠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선택할 수 만약 없다라면 이민 같은 경우는 차선이 되는 것이고요. 계묘는 차선도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또 개수가 투출하는 단점, 폐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에 한 번꼴로 사주 분석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를 또 올리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 꼭 권장드립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